간단하게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갛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대표적으로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 안면 홍조 또는 주사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당연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키장을 친구들끼리 놀러 갔었어요. 근데 스키 타다가 갑자기 친구들 중에 얼굴이 갑자기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어떤 증상인가요? 안면 홍조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안면 홍조라는 증상을 보이는 그런 피부 상태를 주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사라는 진단명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내가 술도 안 마셨는데 무슨 주사냐. 네, 그래서 요새는 아예 영어 진단명 자체인 로사세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떠오르는 게 술톤. 맞아요, 맞아요. 네. 안면 홍조는 약간은 타고나는 성향이 있긴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도 하고,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또 여러 가지 자극들이 더해지면서 세월이 감에 따라서 조금씩 더 심해지는데, 성장기 전에 우리 학생들도 주사가 있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안면 홍조로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갛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일단 1차적으로는 빨갛다는 것 자체는 혈관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혈관이 늘어나는 거는 걷기만 해도 그렇고, 운동을 했을 때, 혹은 햇빛을 많이 봤을 때, 주사가 있으신 분들은 늘어나 있는 혈관이 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처음에는 홍조의 형태로 시작이 되고, 홍조라는 거는 결국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올라가게 돼요, 피부 표면에. 그렇게 되면서 점점 피부 장벽도 손상을 입고 염증이 좀 진행하게 되면 여드름이 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인데 자꾸 여드름 같은 게 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악화되면은 코 같은 부분이 형태가 변한다든지 혹은 눈까지도 빨개지는 안구형 주사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기도 해요. 제가 간단히 분류를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안면 홍조형 주사, 구진 농포성 주사, 여드름 같은 게 올라오는, 그리고 딸기코형 주사, 코가 이렇게 굉장히 빨갛게 생기는 경우, 진행했을 때 눈까지 충혈을 동반하는 안구형 주사,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주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 있는 혈관이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증가해 있는 염증 상태를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혈관을 줄이는 방법은 1차적으로 혈관을 타겟하는 레이저들이 있어요. 혈관 레이저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대표적인 게 V빔, 시너지, XLV, V레이저,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이런 레이저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데, 다만 주사가 아주 심한 경우는 그만큼 염증 상태도 동반돼서 같이 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레이저를 사용을 하시고 어떤 레이저를 받으시더라도 초반에 자극감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망가져 있는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LDM과 같은 초음파 관리를 먼저 진행을 해서 피부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킨 다음에 레이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피부 상태로 만들고, 피부의 자극을 최대한 적게 주는 저출력 방식으로 레이저를 반복하게 됩니다. 염증을 컨트롤 해야겠는데, 대표적으로 적절한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염증이라는 거는 만성적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이 가능한 형태의 그런 항염작용을 보이는 약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나는 항생제를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는 것, 그리고 항생제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거부감이 있으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주사가 있을 때 처방드리는 항생제는 대체로 굉장히 저용량으로서 장기간 복용해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고 염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의 감독 하에 필요한 만큼의 약을 사용한 다음에 서서히 줄여나가는 경우는 치료 경과를 확실히 조금 더 좋게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대부분은 잘 알고 계세요. 얼굴 안면 홍조 또는 주사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당연히 자외선 노출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열기가 올라올 만한 그런 상황들, 더운 물로 씻는 거라든지 사우나를 즐겨 하시는 분들도 종종 심해지거든요. 술, 그리고 담배, 이런 것들 정말 술과 사우나 끊으셔야 됩니다. 피부과 선생님들은 사우나 정말 잘 가지 않아요. 사우나는
사우나는 피부의 적이에요. 사우나는 건조하게도 만들고요, 홍조도 악화시키고요, 심지어는 사우나에서 사마귀와 같은 질환들도 많이 옮아오세요. 피부과 의사들이 사우나를 즐겨 하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에 뭐가 좀 난다 싶어서 누구나 집에 하나씩은 있을 스테로이드 연고를 함부로 도포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 지키셔야 될 부분들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줄이셔야 됩니다. 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안면 홍조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피부과 의사가 되기 전부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는 어떤 적절한 접근을 반드시 받아보시고 술톤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